딱 오늘자로 깨졌어요. 오. 오늘따로 하향 이탈했습니다. 네. S&P 500은 어저께 상향 돌파했고요. 깨졌어요. 근데 보시면 달러가 1% 올라갈 때 S&P 500의 이익이 마이너스 0.3%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S&P의 역예상 감각에 정확히 맞습니다. 하루하루 맞출 수는 없지만 추세적 무브మెం트 맞아요. 달러 강세 S&P의 악재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게 정확히 데칼코마니요? 데칼 맞죠? 데칼코마니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호재다.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머리숱 적어 보인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정말 못됐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숱은 괜찮아요. 오늘 제가 드라이를 좀 차분하게 했을 뿐입니다. 조금 원형 탈모가 제가 인생 살면서 2번 왔었거든요. 한 12년 전에 한 번. 그땐 진짜 크게 여기 생겨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근데 그때도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약간 두 번째 손톱만하게 생겨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뭐 인생은 다 스트레스니까 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머리야 나라 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머리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난다. 그쵸?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자꾸 싸우시면서 원형 탈모 크게 더 커집니다. 싸우지 마시고 아침에는 밝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소식 함께 또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우리 위원님은 머리숱이 참 빽빽하십니다. 저 오늘 들으면서 왔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위원님의 성격이 되게 밝으시잖아요. 엄청 긍정적이시고 스트레스 바로바로 탁 날려버리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꿍해요. A형이고. 저도 A형인데요. 진짜요? 왜 다르지? 뭐 댓글 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 마음이 그렇게 쓰이고 막 그런 스타일. 저는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댓글은 제가 눈에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못 읽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전 눈도 좋아요. 전 오른쪽 눈은 엄청 좋아요. 근데 왼쪽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아침에 뭐 우리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서로들 이제 좀 날선 댓글이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정화를 하기 위해 제 원형 탈모를 커밍아웃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 네. 여러분 화이팅! 여도운도 화이팅! 자, 원형 탈모 물러가라! 자, 오늘 시장은 좀 혼조를 보였는데 이제 급등 뒤에 사실 저는 네네. 어제 혹시라도 시장의 해석이 막 비둘기였는데 알고 네.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없었다더라 막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어제 4.4% 나스닥이 올랐잖아요. 네. 물론 오늘 이제 PC가 있었지만 PC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용 보고서거든요. 네. 근데 고용 보고서 어저께 ADP 민간 일자리 나왔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갑자기 이상한 고용 보고서 갑자기 신규 일자리가 뭐 50만 건 확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내피셜 여부면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는 너무 올 말이나 내년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느끼신 게 어저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그 한국 주식시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유가는 이제 오늘 EU가 러시아의 원유를 60달러에 제한하자 이런 움직임을 계속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늘 유가 좀 반등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결국 이거죠. 어저께 우리 기억하죠. 제가 화살표를 하나 쫙 그려드렸잖아요. 화살표 그려드리면서 훅 떨어진 걸 보여드렸죠. 어저께요. 근데 오늘까지 더 이어지면서 10년물이 지금 3.5%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물이 3.54, 3.6 어저께 들어간 것도 상당히 히트였잖아요. 바로 어저께 3.78였어요. 어저께 3.76. 어저께 우리 파월 형님이 말씀하기 전에요. 쭉쭉쭉 내려가고 좀 3.54 거의 0.2% 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떨어졌죠.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채권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 갖고 계신 분도 뭐 돈 벌 수 있겠죠 지금요. 하여튼 2년물도 4.25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진짜 흥분한 건데요. 미국 달러가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달러가 지금 104포인트대까지 진입했어요. 미국 달러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달러 환율이 1,300원 깨졌었잖아요. 1299까지 제가 뉴스 한번 봤는데 그쵸. 1296까지도 빠졌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대단하죠. 104까지 갔어요. 하여튼요.
있고 금값이죠. 금값. 금값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나에게 있어서 이제 금도 이제 갖고 가는 게 맞다로 좀 개인적으로 일정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금값이 어저께 이제 오늘 한 2% 가량 올랐고요. 장중에는 한 3% 수준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금값의 하루 반등폭은 또 거의 오늘 거의 3~4%막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하루 상승폭으로 보면 거의 또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로 하루 반등폭이 나왔다가 조금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2%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금을 갖고 계신 분은 요즘 금이란 건 달러 베이스로 가잖아요. 시세가 정상 시세가. 그러니까 달러는 좀 떨어졌지만 또 금이 올라가면서 약간씩 또 보호받고 있죠 지금. 여하튼 그래서 일정 수준 금이건 달러건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 좀 갖고 가는 건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올라가니 뭐 그 투기적인 거는 뭐 전혀 제가 그 생각이 없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갖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개인 소비 지출 앞선 콜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여동께도 정리해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봐야겠죠. 예, 간단한 수치만 몇 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의 퍼센트의 전년 동기 대비가 어느 정도 나갔냐는 것인데요. 중요한 걸 보시면 이 파란색의 헤드라인 CPI입니다. PC입니다. 헤드라인은 그냥 모든 걸 다 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어란 건 아시잖아요. 먹거리랑 에너지를 두 개 뺀 겁니다. 그 방향성은 약간 이제 꺾였다. 라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일치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월 대비 조금씩 내려가는 게 맞고요. 전월 대비 조금씩 내려갔고요. PC건 코어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망 대비 전망은 이제 주로 이제 코어만 갖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 대비 조금 내려갔거나 맞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PC는 그냥 딱 그 정도 나왔다. 딱 그 정도 나왔다. 예상한 수준 나왔다. 그래도 올라가지 않고 조금 그렇죠.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조가 중요한 죄송합니다. 거죠. 의미 있습니다. 중요하죠. 의미 엄청 있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또 안 좋았으면은 어제 파월 했던 게 다 도루묵이 되잖아요. 파월 의장의 그럴 수 있죠. 발언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청 의미 있는 거고 코어 PC가 진짜 중요한 건데 네. 하여튼 조금 낮아졌거나 네. 아니면은 전망을 맞췄다. 그 전망은 더 0.2, 요 전망보다 조금 낮게 올랐다라는 정도. 다만 우리 지난주 뭐 금요일 어제 진짜 지난 수요일죠. 엊그저께 수요일날 이제 이남우 교수님 먼저 나와갖고 네네, 맞아요. 그 렌트비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집값. 이번에도 렌트비가 핵심이에요. 이번에 증가한 것도 보면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보시면 요거가 이제 어저께 그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요거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쉽게 얘기해서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그 렌트 인덱스입니다. 렌트예요. 렌트가 조금 꺾였지만 또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거. 꺾인 거예요? 조금 꺾였죠. 그렇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예요. 렌트인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진로는 우리 보면 직방 다방 같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 일은 많이 다릅니다. 진로의 주요 비즈니스는 집을 매매에 그런 리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돈을 버는 건 집을 사서 고쳐서 되파는 거를 한 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엄청 재미없어요. 근데 얘네들도 인덱스를 하고 있는데 인덱스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죠 지금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전월 대비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마이너스까지 일단 주장인데요. 그보다 또 하나 있는 거가 어파트먼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어파트먼트 리스트는 이거 보면 미국의 주요 아파트, 렌트비 아파트의 리츠 이런 거 다 하는 거 다 관리하는 쪽 대표 인덱스 중에 곳에 하나인데요. 걔네가 인덱스가 있어요. 자기네가 만든 네이셔널 국가 렌트 인덱스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 최대 폭을 하락했습니다. 11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요거는 2017년에 이 인덱스가 나오니 최대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남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시차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꺾인 건 꺾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 접어들었으니까 지난 시장 좀 정리하면서 다음 이번 달을 또 맞이해야겠죠. 네네. 뭘 가장 주요하게 보셨습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어저께 나오고 이렇게 그 오늘 어저께 나온 결과 오늘까지 결과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미 들으시는 것도 계시고 약간 오늘 지금 처음 보시는 것도 좀 계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오늘 나옵니다. 8개월 만에 정확하게는 7.7개월 만에요. 200을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S&P 어저께 어제 기준이죠? 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회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미국 주식의 힘이죠. 통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오늘 금요일 날 뭐 댓글창에서 뭐 서로 싸우시면 우리가 말할 건 없고 또 말 잘못하면 야 그것도 뭐 그게 통계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미리 이제 저희 깔고 들어갑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절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00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개월, 3개월, 6개월, 11개월 꾸준히 반등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려요. 에버리지는 18.5고요. 12개월 후에요. 미디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7.9%가 12개월 후에 올랐어요. 가장 안 좋았을 때는 2002년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11, 2개월 만에 200일선을 회복됐더라도 15개월 만이죠 정확하게요. 네. 15개월 만에 회복됐더라도 그다음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소위 가짜 페이크 200일선을 회복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흘러내려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12개월 기준을 보면 90% 이상 정확히는 92.3% 확률로 미디안으로 17%가 올라갔고요. 한 달, 3개월, 6개월. 한 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3개월, 6개월을 보면 대부분이 90%. 그래서 85%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일선, 뭐 50일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200일선을 넘은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없다?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어떤 주식이건 냈건 간에 200일선은 좀 장기 지표거든요.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걸 넘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의미를 둬도 되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이게 이제 재미나는 건데요.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뭐와 뭐가 맞네요? 이게 이제 앞서 보였던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네. 조그맣게 나왔죠. 200일선에 요게 200일 무빙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하얀색 선이. 네. 딱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뭐예요? 달러죠. 달러 완전 데칼코마니네요. 진짜. 제가 데칼코마니 이제 여기서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용어에 네. 좀 유식한 말을 몰라갖고 데칼코마니. 그게 딱 오늘자로 깨졌어요. 오. 오늘따로 하향 이탈했습니다. 네. S&P 500은 어저께 상향 돌파했고요. 깨졌어요. 근데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1% 올라갈 때 네. S&P 500의 이익이 마이너스 0.3%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S&P의 역예상 관계가 정확히 맞습니다. 하루하루 맞출 수는 없지만 추세적인 문맥이 맞아요. 달러 강세 S&P의 악재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게 정확히 데칼코마니요? 네, 데칼코마니. 맞죠? 데칼코마니 이거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호재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오늘자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오늘자로 어제는 붙었고요. 오늘 뚫고 내려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에서는 뭐 여전히 에너지가 가장 네. 지난 11월에 보면 11개 섹터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11개 섹터가요. 그래요? 네, 11월. 11월 한 달 보면. 그렇지만 제일 안 오른 게 에너지랑 이미 소비재. 많이 올랐으니까. 예. 에너지 이미 소비재는 뭐 오른 것도 없었는데 안 올랐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 형님, 아마존 형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는 그래도 연초 대비 플러스 난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고요. 유가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덜 떨어지고 있는 게 맞지만 지금 보면 여하튼 11월에 다 올랐는데 가장 덜 올라간 게 에너지 그리고 이미 소비재였고요. 이미 소비재는 좀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5%가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요. 6.8% 올라갔고요. 11월에도 가장 많이 올라간 거가 소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재. 왜냐하면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올라갔고요. 잠시 후에 또 시간 되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이런 게 올라갔고요. 여하튼 다 지금 아직까지 마이너스. 11개 중에 10개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잘하면 필수 소비재까지 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정도 헬스케어가 아마 연초 대비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만약 끝날 수 있다면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플러스 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12월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11월에는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수로 보면 다우지수가 제일 많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어떤 굳이 성향별로 보면 차이는 없었다. 보이는 게 여기죠. 왜냐하면 러셀 1000의 밸류, 러셀 2000의 밸류 이 정도 올랐지만 성장주 조금 했지만 러셀 1000 가면 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1000만. 2000은 이제 중소형주니까 약간 성향이 다르겠고요. 나스닥 뭐 4.4%, S&P 500이 5.5% 그리고 나스닥이 더 올랐으니까 7, 8%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느낌으로 보면 많이 반등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날 아주 좋았잖아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또 뭐로 통계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11월에도 S&P 500가 다우지수 대비 졌어요. 플러스 났지만 지긴 졌지만 최근 10년간요 가장 강한 반등이 있었던 곳에 두 번이 11월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어제 4.4% 올랐고요. 11월 10일 7.7% 올라간 날 있잖아요. 그날이요. 11월 10일이 그 나오면서 그 물가 나오면서 했던 날이요. 그때가 딱 7.7%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강했다, 반등이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12월이 어떨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어저께 통계 보여드렸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어저께 혹시 안 보시면 어저께 거 다시 보시면 되겠는데요. 12월은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던 달임은 그쵸. 분명하죠. 다만 이제 11월 특히 이제 다 예전 초까지 필요 없고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까지는 역시 다우지수가 그때도 많이 올랐더라. 다우지수, S&P, 나스닥 순이었고요. 어저께 마지막에 퀴즈 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을 먼저 보여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이 홈디포였고요. 3위는 이제 상장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4위가 나이키였고 하여튼 이게 일반적으로 다들 아는 기업들이 꾸준히 올라갔었던 그런 것이 12월의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나고 나면 6개월로 좀 기간을 넓히면 매 6개월 끊으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나왔던 것이 매 11월 1일부터요. 4월 말까지의 6개월이 모든 12차례 있는 6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보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연말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오롯이 반영돼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젯밤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특징적인 기업들 몇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오랬고 뭐 대표도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사라졌다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그 미리 회사에 말씀드리면 그 실적은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다 맞췄는데 현재 가이던스가 이제 부족했고 미스가 나온 건데요. 이 세일즈포스의 그 혹시 CEO 얼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두만 분입니다. 마크 베니어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베니어프는 진짜 처음에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번을 그 어떤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나 IR 하면 10번 중에 9번을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늘상 이제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이분은 창업을 할 때 보면요. 우리 창업 스토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갖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그리고 그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창고나 거라지에서 차고에서 뭐 창업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하와이의 원두막에서 창업했다는 의미합니다. 이분이 마크 베니어프는요. 그럼 마크 베니어프는 누구 밑에서 인터넷 썼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 밑에서. 그래서 그분은 남는 거군요. 이분 창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고 같이 공동 창업하셨던 분은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떠난다 그래서. 공동 창업협보다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야 내가 투자해 줄게 할 때도 상했던 분이에요. 형님 제가 알아서 크겠습니다.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좀 보수적인데 이번에도 역시 좀 보수를 발표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가 19곳이 줄 하향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투자 의견이 바뀐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이제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다우 30에 들어간다 보니 재미를 못 봤어요. 어찌됐건요. 그렇지만 하여튼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회사에서부터 좀 눈높이를 낮춰졌기 때문에 19군데가 목표 주가 내려놨고요. 보면 오늘 주가가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처진 거에 보면 주가도 이제 $180 상당히 뭐 중가권 이상의 구성으로 돼 있고 8%나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주범은 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오늘 한 6%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저께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못 가서 그리 떨어진 거잖아요. 11월에 매출이 맞아요. 9월, 10월보다 안 좋았대잖아요. 근데 이제 12월이나 1월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12월하고 12월과 1월은 자주 갈 거예요. 이건 그렇고요. 코스트코는 특징이 매달 있죠. 매달 전달에 매출을 발표합니다. 매출.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이랑 전체 매출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은 4.3%가 늘었는데 예상보다 안 나왔고요. 이커머스 때문에 이제 떨어졌어요.
이커머스가 마이너스 10%가 오? 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커머스가 이제 마이너스 10%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이제 그 그로서리만 많이 가서 사는 것 같고 부족했다는 거죠. 여튼 이커머스가 마이너스 나온 것이 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오늘 6% 이상 떨어졌는데요. 네. 보시면요, 월가의 투자 의견의 변화 자체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거 애플인데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그 코스트코죠? 네, 코스트코네요. 예. 코스트코는 목표 차트와는 주가는 상관없습니다. 560에서 오히려 올린 곳이 하나 있고 네. 하나 있고요. 딱 하나 있다는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빠졌는데 그 오펜하이머에서는 그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서 뺐어요. 오늘 괜히 컸어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변화는 없지만 컨빅션 바이라고 따로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이 거기서 뺐어요. 그래서 오늘 6%가 빠졌습니다. 6%. 그렇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나 올려갔고요. 의견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현재 주가는 여러분 503달러 선 네네네. 기록이 되고 네.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기타 특징주 한두 개 제너럴 보겠습니다. 밀즈. 빨리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오늘 0.2% 정도 올라갔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오늘 그 매출 전망을 좀 내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조. 그러니까 700만 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자기네들 얘기했고요. 제너럴 밀즈는 오늘 또 사상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하겐다스가 될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늘 S&P 500에서 사상 최고가 20개 정도 나오면서 20개. 그중에 제너럴 밀즈 포함 네, 제너럴 밀즈 들어있고요. 머크도 또 사상 최고가 또 갔다 왔죠. 장중에 네, 장중에 갔다 소폭 하락했지만 네, 그래서 장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성장주나 이런 거 일변도보다는 다양한 주식으로 갖고 가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